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1페이지에 3번. 자, 하단에 보시면 시산표상 오류의 발견 순서 이렇게 있죠? 자, 이 오류의 발견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발견하려면 거꾸로 가면 되죠. 거꾸로. 그럼 이제 어떻게 왔어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자, 분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왔죠? 분계하고 전기하고 시산표를 작성했으면은 자, 여기에 이제 오류가 생겼다 이거죠.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자, 어떻게 가느냐? 거꾸로 가요. 우선 1번. 자, 시산표의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시산표의 금액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확인을 해 봐요. 그 다음에는 총계정 원장에서 자, 시산표로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야죠. 자, 시산표로 제대로 왔는지 확인한다. 자, 그래도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분계장에서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으로 제대로 됐는지 자,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나면은 이제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 분계의 자, 정확성 여부, 분계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온 순서의 거꾸로죠. 자, 그래서 시산표에서 원장, 그 다음에 원장에서 분계장의 순서로 넘어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가면은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자,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발견할 수 있는 거와 자, 발견할 수 없는 거 이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그러면 발견이 되는 거고 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되면 이때는 죽어도 발견이 안 된다. 그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보세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뭐니? 차변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하니까 발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 항목인 자산이나 비용 계정을 대변 항목인 부채나 자본 수익으로 갖거나 아니면 대변 항목 부채나 자본 수익을 차변 항목에 썼거나 자,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죠? 3번. 일부 계정의 전기를 누락했다. 일부 계정이니까 어느 한쪽만 전기가 누락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부 계정을 두 번 적었어요. 차변에, 대변에 적을 것을 차변, 대변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을 하거나 또는 전기 금액을 오기했죠. 자, 차변에 10만원, 대변도 10만원 가야 되는데 차변에는 10만원, 대변에는 만원 이렇게 금액이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집계할 때의 계산이 오류가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세하게 쳐다볼 필요가 없죠. 어느 한쪽만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보시면 자, 이거 지난번 시험 문제죠. 자, 시산표의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에 해당하는 거. 자, 1번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이 됐대요. 그러면 차변에도 누락되고 대변에도 안 썼으니까 발견할 수 없죠. 자, 2번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분계를 했는데 차입금 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 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했다. 그러면 바로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3번 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대변에는 대여금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대여했으면은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대여금인데 이걸 거꾸로 했다 이 소리죠. 그러나 금액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발견할 수 없죠. 네 번째,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분계를 하고 한쪽은 미수금에는 전기를 했는데 현금 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했다. 자, 그러면 발견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중복해서 기록했대요. 그러면 한 번 적을 걸 두 번 적었으니까 자, 결국 발견할 수 있는 거 자, 2번만 발견할 수 있다. 자, 밑에 5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자, 읽어보라만 하죠. 그냥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되면은 발견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1번. 자, 10만 원의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을 했는데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그럼 발견이 안 되겠죠. 아예 분기를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으니까 발견이 안 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30만 원의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서 현금 계정 차변과 매출 계정 차변에 각각 30만 원씩을 기록했대요. 이건 뭐예요? 자, 차변에는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거를 지금 어떻게 했대요? 둘 다 차변에 썼대요. 차변에 현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정신이 없이 했죠. 바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3번. 100만 원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매출채권 계정에는 전기하였으나 현금 계정에는 누락하였다. 어느 한쪽은 전기를 하고 한쪽은 안 했으니까 발견이 바로 되겠죠. 4번. 55만 원의 매입 채무를 지급하면서 자, 현금 계정 대변에는 55만 원, 차변에는 매입 채무 계정에는 50만 5천 원. 이게 뭐예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5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현금 55만 원 써야 되는데 손이 삐뚤어진 거죠. 이러면은 발견이 되겠죠. 자, 200만 원의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비품 계정 대변, 미지급금 대변에다가 각각 기입했다. 자, 차변에 뭐예요? 비품을 구입했어요. 자,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놓고, 자, 비품 계정에는 차변에 써야 되는데 대변에 썼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이렇게 대변에 쓴 거죠. 그러면은 바로 발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결산 정리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자산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 중에서 상품 계정의 정리, 손실 충당금의 절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이거는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현금 계정서부터 또 매출채권 배우면서 대손이 된 게 뭔지를 그때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손댈 게 없어요. 그런 게 있구나. 아, 결산 수정 분기라는 것은 어떤 거구나 라는 건데 지금은 전혀 손대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얘기 많이 했죠. 예, 그거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가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또 한 번 나올 건데 오늘 먼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굉장히 수월해진다. 왜냐하면은 처음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오늘 이해가 좀 미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알아야 될 거니까 이런 정도는 오늘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63페이지에 자, 중간에 보시면 자산에 대한 결산 정리사항 X, 자, 부채에 대한 결산 정리사항 X, 그 다음에 가계정 정리 및 기타, 요거 X.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할 거는 손익의 결산 정리, 그래서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소모품의 회계 처리, 여기까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성급비용이래요. 성급비용이 뭐냐? 자, 성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리를 좀 잘 좀 터득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좋아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까도 현금주의라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자, 이때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나갈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근데 발생주의는 자, 발생했을 때 발생하면 자, 수익이나 비용으로 발생을 하면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발생주의죠. 그러면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만 빼고는 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기간 개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0년, 여기가 21년. 자, 우리가요 4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자 120만 원. 그러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자 보험료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120, 자 대변의 현금이 120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 결산을 할 때는 1, 2, 3월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우리 회사 건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게 되면 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의 보험료만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4월 1일 날 120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자, 이 보험료가 이 손익계정으로 넘어오잖아요. 손익계산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금년도의 보험료는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자, 요만큼만 당해연도 보험료. 그러니까 9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1월, 2월, 3월은 당해연도 보험료가 아니라 2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는 자 IS에는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말일 이렇게 보험료가 쪼개져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자 120만 원은 1년분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자 20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90만 원만 나와야 되고 21년도 보험료는 30만 원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이게 발생주의.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자 4월 1일 날 보험료를 120을 줬으니까 자 손익계산서에다가 여기다가 보험료를 얼마 120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잘못됐다 이 소리잖아요. 왜? 이게 몇 년도 손익계산서예요? 20년도 손익계산서. 그러면 여기에는 90만 원만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느냐? 12월 31일 날 얘네들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보험료 120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오늘이 12월 말이래요. 그러면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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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은 당해연도 보험료가 아니니까 여기서 보험료를 30을 이렇게 아웃시키는 거죠. 근데 왜 30을 아웃시켰어요? 먼저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선급 비용이 30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 120이 30만원이 아웃돼 가지고 여기에는 얼마만 나타나요? 90만 원만 나타나게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요 12월 말일 날 요런 수정 분기를 해줘야 돼요. 요게 바로 우리 제일 먼저 시산표를 작성했고 두 번째 재고조사표를 통해서 수정 분기한다라고 했죠. 요게 바로 수정 분기예요. 요거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회사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거는 A라는 회사고, 자, B라는 회사는 4월 1일 날 보험료를 1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잘 보세요. 4월 1일 날 보험료를 1년분을 먼저 줬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현금이 120만 원 나가면서 차변에 보험료가 아니라 먼저 줬으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났다는 거죠. 자, 선급 비용이 얼마예요? 12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선급 비용이라고 해도 되고 선급 보험료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세요. 보험료를 먼저 줬어요. 선급 보험료. 집세를 먼저 줬어요. 선급 임차료. 이자를 먼저 줬어요. 선급 이자. 그럼 계정 과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비용을 먼저 줬네 하고 선급 비용으로 했다 이 소리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선급 보험료 120 이러셔도 되고 선급 비용 120 이래도 된다 이 소리죠. 그럼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맞는 거예요 지금? A처럼 해야 돼요? 아니면은 B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A가 맞는 것 같습니까? B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A처럼 해도 되고 B처럼 해도 돼요. 왜? B는 4월 1일 날 무슨 보험료예요? 1년분 보험료를 먼저 줬으니까 선급 비용이죠. 그러면 그 대신에 자 12월 말일 날이 됩니다. 그때는 자 여기서 볼까요? 이때는 1년분을 먼저 준 거지만은 오늘 12월 말일로 볼 때는 하나 둘 셋 세 달만 먼저 준 거고 90만 원은 먼저 준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죽이느냐? 이렇게 선급 비용을 90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90만 원은 먼저 준 게 아니라 당해연도 보험료네 하고 보험료 90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비용처리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B처럼 하는 거를 자산처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비용으로 했으면 자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했으면 비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집니다. 자, 어떻게 똑같아지나 봐요? 선급비용 120에서 선급비용 90을 죽이면 여기는 선급비용이 30만 원만 남게 되죠. 선급비용 30에 보험료 90. 여기는요. 보험료 120이 30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보험료가 90만 원만 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보험료 90으로 끝나고 보험료 90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 30에 선급비용 30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비용처리법,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자산처리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자 64페이지에 자 비용처리법은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 자산처리법은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다가 결산 때에는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결산분기란 말이죠. 요게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9월 1일 날 건물에 대한 12개월분 보험료 6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보험료로 6만 원 분기하였다. 그러면 2000X1년 12월 말일 날 필요한 수정 분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먼저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는 20년, 여기는 21년. 자, 지금 우리 회사는 9월 1일 날 건물에 대하여 12개월 보험료를 6만 원 줬어요. 그럼 여기 9월 1일 날 자, 내년 8월 말까지
자, 6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보험료는 5만 원이 된 거를 얼른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9월 1일 날 우리 회사는 뭐라고 했대요? 보험료 6만 원, 현금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보세요.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9월 1일 날 건물에 대한 12달분 보험료 6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보험료로 6만 원 이렇게 분개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2월 말일 날 요거를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겠어요? 잘 볼까요? 그러면은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해연도는 2020년도에는 9월, 10월, 11월, 12월 4달분만 보험료로 나타나야 돼요. 4달. 그러니까 얼마? 2만 원만 보험료가 돼야 되고요. 자, 8달은요. 내년도 보험료를 먼저 준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죽입니까? 자, 보험료를 자, 4만 원을 죽여야죠. 그러면 6만 원에서 4만 원을 죽이면은 2만 원만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에 가고 자, 보험료 4만 원을 뺀 이유는 먼저 줬으니까. 그래서 선급 비용이 4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X1년 12월 말일 날 필요한 수정 분계는 뭐겠냐? 그러면 차변에 선급 여기는 보험료로 했으니까 이 비용을 뭐로 고치면 돼요? 선급 보험료 이렇게 해서 차변에 선급 보험료 4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4만 원 하여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고쳤느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9월 1일 날 건물에 대한 12개월분 보험료를 6만 원 지급하면서 차변에 선급보험료 6만 원으로 분개하였다. 또는 선급비용 6만 원으로 분개하였다. 관계없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 소리죠? 그럼 얘는 차변에다가 9월 1일 날 선급보험료 6만 원, 현금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래도 되는 이유. 9월 1일 날은 1년분 보험료를 줬으니까 아예 먼저 줬네 하고 선급보험료로 해놨다 이 소리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자, 12월 말일 날 봅니다. 자, 요때는 6만 원을 먼저 준 거지만 요 시점이 오늘이 결산 시점이에요. 그럼 4달은 먼저 준 게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4달은 먼저 준 게 아니고 8달만 먼저 준 건데 여기는 선급보험료가 6만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주게 돼요? 선급보험료를 2만 원은 먼저 준 게 아니겠죠 이제는? 자, 9월, 10월, 11월, 12월 자, 한 달에 5천 원이죠. 한 달에 미안합니다. 자, 한 달에 5천 원씩. 그러면 4달은 먼저 준 게 아니라 당연도 보험료예요. 그래서 보험료 2만 원, 대변에는 선급보험료 2만 원 또는 선급비용 6만 원, 선급비용 2만 원 이래도 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문제가 아까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9월 1일 날 건물에 대한 12개월분 보험료를 6만 원 지급하고 차변에 선급보험료 6만 원으로 분개하였다. 이랬을 때는 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보험료 2만 원, 대변에 선급보험료 2만 원 이렇게 주게야죠.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12월 말일이 되면 똑같다는 거. 자, 여기 봐요. 보험료 4만 원을 죽여버리면 자, 보험료 2만 원, 선급보험료 4만 원만 남습니다. 여기도요. 선급보험료 6만 원에서 2만 원을 죽이면 여기는 선급보험료 4만 원에 보험료 2만 원. 자, 그러면 결론. 보험료 2만 원, 보험료 2만 원, 선급보험료 4만 원, 선급보험료 4만 원 이렇게 고쳐진다. 이 소리죠. 자, 이게 바로 비용의 이연이에요.
자,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꾸게 되면 자, 이연이 되는 게 있고 예상이 되는 게 있는데 자, 요건 꼭 기억하세요. 이연선, 예상미. 그래서 선에는 먼저 줬다 선급, 먼저 받았다 선수. 예상은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아직 안 줬다 미지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주면 선급, 먼저 받으면 선수. 이렇게. 자,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죠. 자, 64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선수 수익이 나왔어요. 자, 이제 선수 수익은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자, 또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20년, 여기는 21년. 자, 우리 회사는요, 7월 1일 날 현금을 120을 자, 7월 1일 날 받았는데요. 뭐냐, 내년 6월 말까지 집세를 먼저 받았대요. 자, 7월 1일 날 1년분 집세를 선불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 120이고 자, 대변에는 집세를 받았으니까 임대료 120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12달이니까 한 달에는 10만 원씩이죠, 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자,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여기 임대료가 120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이거 틀렸잖아요. 왜요? 2020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얼마만 발생했습니까? 60만 원만 당해연도 집세고 나머지 60만 원은 2021년도의 집세죠. 그러니까 여기 손익계산서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임대료가 얼마만 나타나야 돼요? 60만 원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대료로 해놨잖아요. 우리가 7월 1일 날 자, 집세를 받으면서 미리 계산해서 6개월분은 임대료고 나머지 6개월은 먼저 받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필요하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집세로 받았네. 임대료 이게 편하지. 그 대신에 12월 말일 날은 얘를 수정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왜요? 자, 요 임대료 120만 원은 내년 6월까지고 오늘은 12월 말일이니까 당해연도 임대료는 60만 원만 계산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료를 대변에 있는 임대료를 죽이려면은 차변에 갖다가 쓰시면 임대료 이렇게 죽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얼마로 되겠어요? 60만 원으로 정확하게 발생주의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왜 임대료를 주겠습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에는 선수 수익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선수 임대료라고 해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2월 말일 날은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엔 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 7월 1일 날 현금을 얼마 받았느냐? 120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게 뭐지? 아, 집세 1년분 받았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리 받은 집세니까 여기다가 선수 수익 이렇게 120이라고 해놨대요. 또는 선수 임대료 이렇게 120이라고 해놨대요.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죠. 아니 7월 1일 날 현금이 들어온 거는 집세를 미리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7월 1일 날. 자, 그랬다가 12월 말일이 됐습니다. 자, 7월 1일로 볼 때는 먼저 받은 집세지만 12월 말일로 오게 되면 요 6개월분은 먼저 받은 게 아니죠. 요 6개월만 먼저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는 12월 말일 날은 선수 수익이 120이 아니라 먼저 받은 집세는 60만 원만 되니까 여기서 60을 죽여야 되겠죠. 선수 수익을 60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야? 임대료죠. 그래서 임대료 60 이렇게 수정분계를 해줘야 된다. 선수 수익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임대료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자 수정분계를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분계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똑같다고요. 자 볼까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선수 수익이 60이 죽었네요. 그러면 여기는 선수 수익이 60 남아요. 임대료 60이고 여기는 임대료 120에서 자 60이 죽었으니까 임대료가 60만 원만 남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 60, 임대료 60, 선수 수익 60, 선수 수익 60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말일 날 뭐를 잘 봐야 돼? 받았을 때 현금을 받았을 때 임대료로 했느냐 현금을 받았을 때 선수 수익으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12월 말일에 회계 처리가 조금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65페이지에 가서 자 문제를 한번 요거에 맞춰서 한번 또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림. 자,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여기는 20년, 21년. 자, 문제 읽어요. X1년 4월 1일 날 향후 1년간 주식회사 대안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 받아요? 4월 1일 날 내년 3월 말일까지의 자, 집세를 1,2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했대요. 그럼 뭐야? 임대료로 이렇게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자 12월 말일 날 자 수정 분계를 하지 않았다면 기말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그건 뒤에 치고 우리는 수정 분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잘 봐요. 자 1,200원이 1년분이면 한 달에 월 100원씩이네요. 그러면 4월 1일 날 1년분 집세를 받아서 임대료 1,200원 해놨는데 12월 말일로 볼 때는 1, 2, 3월 세 달은 당해연도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세 달은 내년도 임대료지. 그럼 우리는 12월 말일 날 여기서 임대료를 300원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 또는 선수 임대료 이렇게 300원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수정분계가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수정분계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 자,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이 X1년 말에 수정분계를 안 했대요. 그럼 요거를 안 했대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원래는 900원만 가야 될 게 1,200원이니까 수익은 과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자, 부채를 300원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부채는 과소계상이 돼 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하세요. 그러면 얘가 답이고 자, 이 문제의 출제자는 얘를 안 했다. 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소리죠. 했더라면 수익이 900원이 돼야 되는데 12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수익은 과대하게 돼 있고 자 부채는 안 만들었으니까 부채는 적게 돼 있는 거다. 자 그래서 1번 부채가 300원 적게 돼 있으니까 틀렸죠.
자, 2번.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그러면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거 찾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1번은 뭐예요? 부채가 300원 과대되는 게 아니라 과소된다. 2번. 자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맞죠? 3번. 자본이 300원 과대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앞으로 이제 배우시겠지만 수익이 커지면 자본이 커져요. 수익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자,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그 다음에 5번. 수익이 300원이 과대 계상되네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요렇게 12월 말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하세요?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4월 1일 날, 자, 문제 읽어요. 2000X1년 4월 1일 날 향후 1년간 주식회사 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부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이제는 4월 1일 날 현금을 1200원 받고요. 먼저 받은 집세니까 선수 수익으로 1200 이렇게 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났을 때는 우리 12월 말일 날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자, 4월 1일로 볼 때는 먼저 받은 집세가 1200이지만 오늘 여기 시간 이동이 됐죠. 여기 와 있죠. 그럼 여기 와 있으면은 먼저 받은 거는 하나, 둘, 세 달만 먼저 받은 거지 9달은 먼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선수 수익을 900원을 죽이고 900원은 당해연도 임대료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수정 분기하시고 부채로 했을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고쳐지는 거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되죠? 똑같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선수 수익 900원이 죽어요. 그러면 선수 수익은 300원에 임대료 900원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료가 죽었으니까 임대료가 여기는 900원만 남고 선수 수익이 300원이 남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 900원, 900원, 선수 수익 300원, 선수 수익 300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4월 1일 날 집세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수익으로 했다 또는 부채로 했다 요거에 따라서 답이 완벽하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냐? 여기까지가 이연에 대한 거예요. 이연. 그러니까 비용을 먼저 줬거나 자, 수익을 먼저 받았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모품의 회계 처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소모품은 또 뭐냐 이 소리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알딸딸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언제나 이렇게 2년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20년, 여기는 21년. 자, 우리 회사는 1월 10일 날 자, 소모품을 구입을 해요. 자, 소모품을 얼마 구입했느냐? 100만 원을 구입했어요. 구입하면서 소모품은 어차피 써버릴 거니까 현금으로 100만 원의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자, 이거는 뭐냐? 비용 처리래요. 비용. 그러니까 구입하면서 소모품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자, 잘못된 거 없죠?
어차피 소모품이라는 것은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트 잉크라든지 써서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쓸 거 비용으로 구입할 때 바로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말일이 됐어요. 창고에 갔더니 소모품이 얼마가 남아있느냐? 20만 원이 남아있대네. 그럼 심각하죠? 자, 100만 원을 비용으로 다 쓸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80만 원만 사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모품비가 8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가야 되죠. 여기 손익계산서에는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말일, 자, 소모품비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만 원이 재고로 남아있다면 결국은 80만 원만 사용한 거니까 여기에 80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잖아. 그러면 12월 말일 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가 비용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소모품. 비용으로 했으면 자산으로. 그리고 얘는 자산이니까 얼마 남았니? 여기서 얼마 남았니? 그래요. 그러면 2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소모품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소모품이 남았으면은 비용 아니네요. 비용인 줄 알았더니 남아있으니까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소모품비를 20을 이렇게 죽여버리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이 죽어서 소모품비가 80만 원으로 이쁘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대 분계를 하시면 돼요. 자, 비용으로 했다 자산. 얼마 남았니? 자, 그 다음에 자 1월 10일 날이에요. 자, 소모품을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얘는 소모품으로 해놨대요. 얘는 왜요? 아직 안 썼잖아. 소모품을 구입만 해서 가지고 있지 사용을 아직 안 했잖아요. 사용 안 했으면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2월 말일입니다. 자, 얘는 소모품이 100만 원인데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여기는 반대. 얼마 썼니? 요거를 보는 거죠. 다시 비용으로 했으면은 자산 얼마 남았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으로 했으면은 비용 얼마 썼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 썼어요? 80만 원 썼네. 그러면 비용이 80만 원이 생기면서 자, 사용했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소모품이 이렇게 80 이렇게 없어지면 자, 결론은 어떻게 되나 봐요? 여기 있는 소모품비 20은 여기서 죽었으니까 소모품비는 8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소모품비 100만 원에서 80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20. 그러면 여기 결론 소모품비 80, 80, 소모품 20, 20 이렇게 결론은 똑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자산 얼마 남았니? 자,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은 비용 얼마 썼니? 반대로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이 소모품에 관한 문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65페이지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 자, 또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합니다.